제가 이 나이에 어렵게 아이를 가지게 된지라 출산까지 고생도 너무 많았고 지금도 꼼짝없이 집에 있지만 그럼에도 이 고생이 전혀 후회스럽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갖고 싶었던 아이였기에 이렇게 무사히 아이와 만날 수 있다는 게 천만다행일 뿐이죠. 그래서 이보다 더한 기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행복하네요. 이 아이를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했는지 남들은 모를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한 엄마로서 제가 그동안 겪었을 마음고생은 다 설명도 못하겠네요. 그 고생도 이제 다 끝났다 싶어서 그런지 문득 예전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 시절 임신을 하지 못해 힘들었던 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다름 아닌 저보다 먼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동서였죠. 그동안은 아무래도 가족 안에서 벌어지던 얘기이다 보니 밖에서는 말도 못하고 넋두리도 못했는데 오늘은 익명을 빌려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남편과 저는 각자 회사를 다니며 늦은 나이에 연애를 하게 됐고 둘 다 30이 넘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30 나이도 노처녀 소리를 듣기에는 애매한 나이라 결혼에 조급함이 있던 건 아니었지만 시댁에서는 저희가 하루빨리 결혼하기를 바라셨어요. 남편은 첫째 아들로 집안의 장남이었는데 둘째 아들인 서방님이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가정을 꾸려 아이까지 기르고 있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가 좀 옛날 분이시라 어떻게든 장남을 먼저 결혼시키고 싶어 하셨지만 당시 속도 위반으로 어쩔 수 없이 이른 결혼을 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했을 때에 이미 동서는 첫 아이를 낳고 결혼 생활을 한창 하고 있던 때였어요. 상견례에서 처음 만났던 시조카가 이미 말도 하고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있었거든요. 장남과 결혼한다고 해서 괜히 부담감도 있었던 저는 이미 저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식구가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볍기도 했습니다. 동서와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서로 잘 지내볼 수 있겠다 생각했었죠. 하지만 결혼 후 알게 된 동서는 제 생각과는 좀 다른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저를 형님이라 부르며 곧잘 대하기에 금방 가까워질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가족이 되니 저를 대면대면해 하는 거죠. 물론 이해는 했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남편 때문에 만나게 된 가족들이었으니 생판 남으로 지내다가 한 가족이 됐다고 갑자기 막역해질 수는 없는 거겠죠. 가족 간에도 서서히 알아가고 적응해갈 필요가 당연하다는 생각에 저는 동서와 제가 하루빨리 친해지기를 바라며 노력했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쉽게 정을 붙일 수 있는 외향적인 성향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평생 봐야 하는 가족이 됐으니 하루빨리 친해지는 게 서로 불편함을 덜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동서는 저와 가까워질 생각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 처음 시집 갔을 때부터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기대가 크다고 하셨습니다. 장남이랑 결혼을 했으니 네가 우리 집 맏며느리 아니냐. 둘째가 먼저 결혼해서 나랑 알고 지낸 시간이 있고 걔가 그동안 네 대신 맏며느리 노릇을 했었지만 그래도 우리 집 맏며느리는 너다. 그러니 네가 윗사람 노릇을 잘 해야 한다. 먼저 들어온 아랫동서가 불편하더라도 참고 모르는 거 있으면 둘째랑 나한테 물어가면서 잘 해보자꾸나. 어머니 말씀처럼 저도 동서가 먼저 며느리 노릇을 하고 있었기에 늦게 식구가 된 제가 잘 적응을 하며 하루빨리 맏며느리가 돼야겠다 싶었어요. 결혼하고 첫 해에는 제가 잘 모르다 보니 익숙한 동서가 저를 시키고 제가 동서 시키는 대로 하다시피 했지만 한번 해봤으니 다음부터는 제가 신경을 써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제가 맏며느리 노릇을 할 틈도 주지 않더라고요. 형님, 이번 설에는 저희 집에서 음식 같이 해서 시댁으로 들고 가는 걸로 할게요. 어머님 몸도 안 좋으신데 저희끼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명절 전날 제가 알려드리는 재료들 준비하셔서 아침까지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동서 마음대로 저를 당연한 듯이 부려먹는 거였죠.
누가 보면 동서가 아니라 형님이나 시어머니가 되는 듯 말이에요. 동서가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알겠는데 이제 나도 한 번씩 해봤고 다 할 줄 아니까 동서가 혼자 다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동서가 움직이기 힘들어서 그러는 거면 그냥 음식 나눠서 각자 준비해서 가자. 그게 나도 동서도 편하지 않겠어? 형님, 저희 집까지 오기 싫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원래는 시댁 가서 음식해야 하는 건데 저희 집에서 하는 건 뭐가 다르다고요? 그럼 동서가 우리 집으로 올래? 저희는 애도 있는데 어떻게 왔다 갔다 해요? 그냥 형님이 오시면 될걸. 지금 저랑 기싸움이라도 하시려는 거예요? 남의 집 주방에서 일하다 보면 집주인 눈치를 볼 게 뻔한데 제가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 거절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동서가 그게 기분이 상했는지 저 몰래 시어머니께 얘기를 꺼냈더라고요. 어머니가 그 일로 저희가 싸운 줄 아셨는지 놀라 제게 전화를 하셔서 알게 됐죠. 큰애야, 둘째가 네가 자기를 무서워한다 그러는데 둘이 무슨 일 있었니? 예? 제가요? 아니요, 별일 없었는데요. 둘째가 자기 딴에는 늦게 결혼한 너 신경 쓴다고 이것저것 배려했던 모양인데 네가 자기 마음을 몰라주고 벌써부터 형님 노릇하느라 가까워지지 못한다고 섭섭해하더라.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황당하던지 하마터면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제가 먼저 시집온 동서를 괴롭히는 사람이 될 뻔했네요. 그런 건 아니었다고 제가 상황 설명을 드리자 어머님도 제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동서가 어려서 그런다고 저를 달래주셨지만 전 몰래 동서가 어머니께 그런 전화를 했다는 건 무척 충격이었습니다. 어린 여중생도 아니고 오해가 있으면 서로 대화로 풀면 될 걸 왜 괜히 시어머니까지 끼어 곤란하시게 만드나 싶었죠. 그리고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동서가 제게 호의적인 마음이 없다는 걸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고생했을 동서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동생처럼 지내고 싶었는데 그런 동서의 태도를 보니 제가 동서와는 가까워질 수 없겠다 싶었어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데 제가 먼저 잘해보려고 하는데도 동서가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친해질 수 없다면 서로 조심하며 거리를 두는 수밖에 없기에 저는 맏며느리로서 제 할 도리를 다하며 굳이 동서 일에 참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후로도 동서가 여전히 저를 무시하며 자기가 맏며느리 노릇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그냥 무시하고 저대로 알아서 하면 될 일이었어요. 사실 저는 동서에게 신경을 쓸 겨를도 없었어요. 결혼하고 몇 년간 들리지 않는 임신 소식에 저희 부부가 무척 고생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늦게 결혼한 저희 부부의 아이 문제를 걱정하곤 하셨습니다. 그래도 너희가 장남인데 둘째 내랑 너무 나이 차이가 나면 그렇지 않겠니? 그러니 웬만하면 빨리 임신했으면 좋겠구나. 나무라는 말은 아니지만 너도 32이면 적은 나이도 아니잖니. 어머님의 염려를 알고 있던 저희도 결혼을 하면 곧바로 임신 계획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하는 동안 따로 피임은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이상하게 임신 소식이 없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남편이나 저나 둘 다 평균보다 건강하고 다른 문제도 없다고 하는데 웬일인지 저희에게는 아이가 찾아와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 2년 결혼 생활이 흘러갔고 그 사이 다른 늦게 결혼한 친구들마저 모두 자식을 보는 동안에도 저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통 난임이라 하려면 3년 이상은 기다려보는 게 맞다고 하셔서 저희는 3년이라는 시간을 묵묵히 기다렸어요. 그동안 민간요법이며 병원에서 시키는 거며 뭐든 빼먹지 않고 열심히 노력도 했었죠.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결국 좋은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이 4년 차에 접어들어가고 제 나이도 어느새 30 중반이 됐어요. 그쯤 되니 저는 더 이상 자연 임신을 기다리지 못하겠다 싶었어요.
결국 남편과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을 알아보게 됐죠. 사실 그동안 거기까지 예상하고 틈틈이 저축도 해왔었거든요. 시술을 받는다고 해도 확실한 건 아니다 보니 유의미한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어머니께 비밀로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실수로 서방님께 그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동서가 알게 됐고 동서가 그 일을 시어머니에게 전하는 바람에 집에는 한바탕 난리가 일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그런 일을 나한테 숨길 수가 있냐? 내가 반대할 거 알고 그런 거야? 저희도 아직 생각 중인 단계지 확실한 것도 아니에요.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든 일이라 고민 중인 거죠. 확실하지도 않은 얘기를 뭐하러 미리 하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니들끼리 그런 걸 숨기고 있었다는 게 실망이다. 얘기가 나왔으니 미리 하는 말이지만 나는 시험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거 부작용이 어찌 되는지도 모르는데 꼭 그렇게 해야겠니?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다른 방법으로 자연 임신 알아봐.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저희라고 하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남편과 저는 답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옛날 분이시라 병원 시술을 염려하실 건 예상했지만 반대를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 나도 니들 마음 모르는 거 아니다. 근데 이제 3년인데 좀 더 기다려 볼 수 있잖냐. 늦게 아이 갖는 사람들도 많다는데 말이야. 아무 문제 없으면 언젠가 임신이 되지 않겠니? 그리고 내가 이런 말 하기는 미안하지만 너희들 거기 쓸 여윳돈 있으면 둘째네 좀 보태주면 어떻겠니? 지금 민서가 병원 다니면서 치료비가 버거운지 그 둘째네가 많이 힘든 모양이더라. 그래서 내 생각에는 너희들이 조카를 좀 도우면 어떨까 해. 사실 그쯤 동서도 저 못지않게 정신이 없을 때였습니다. 시조카가 4살 무렵 갑자기 난치병을 앓게 되면서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거든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생명에 지장이 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한동안 매일 병원을 다니며 치료비도 적지 않게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미리 보험을 들어뒀어서 어느 정도는 혜택을 받았지만 희귀병에 비보험 약품이나 시술이 많아서 서방님이 많이 힘들어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아이가 아프다 보니 동서는 일을 나가지도 못하고 출산 때부터 여태 서방님 외벌이였으니 그 집 형편이 더 팍팍해졌겠죠. 솔직히 처음에는 시어머니에게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저희도 그런 사정을 모르지 않던 탓에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다 걱정되실 텐데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 생각보다야 당장 태어난 손녀 걱정이 우선이실 수밖에 없겠죠. 저도 동서는 미워도 시조카는 딸처럼 귀여워했기에 어머니의 말씀처럼 시조카 걱정이 없지는 않았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고민 끝에 어머니 말씀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사정이 급한 조카를 먼저 도와주고 저희 임신 문제는 천천히 해결해 보겠다고 말이죠. 그래, 잘 생각했다. 큰애 너도 지금 당장이야 아쉽고 서운할지 모르지만 나중 되면 잘했다 싶을 거야. 우선 산 사람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니? 조카 딸도 딸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도 니들이 아직 건강하니까 임신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을 거다. 더군다나 이렇게 좋은 마음 쓰면 아이가 찾아와 주지 않겠니? 고맙다 큰애야. 그동안 바라던 기회를 포기하게 된 건 아쉬웠지만 저는 어머니 말씀대로 좋은 마음으로 썼으니 우리에게도 행운이 찾아오길 바라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1년 뒤 그 좋은 소식은 제가 아닌 동서에게 전해졌어요. 또 1년이 지나며 여전히 아이 소식은 없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주말에 다같이 식사다 하자며 형제들을 부르셨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이시기에 무슨 일이 있으신가 했더니 동서가 둘째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태몽을 꾼 것 같길래 혹시나 큰애일까 했더니 둘째가 임신을 했다고 연락을 하더구나. 어쨌든 축하할 일이니 다 같이 밥이나 먹자고 불렀다. 순간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동서에게 축하를 건넸습니다. 축하해 동서.
더 늦기 전에 민서 동생 생기면 좋겠네. 형님, 이번에는 형님 차례여야 하는데 저한테 와서 어떡해요. 죄송해요. 저도 그릇이 작은지 100% 진심으로 축하를 하진 못했지만 저를 보며 비웃듯 그렇게 말하는 동서 역시 일부러 저를 약올리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자리에서 화를 내면 괜히 저만 우스워지는 일이었어요. 괜히 임신한 동서 질투나 하는 못난 며느리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별말하지 못하고 동서를 축하했지만 속은 그리 좋지 못했어요. 동서는 임신이 저렇게 쉽게 되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러고 있는지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싶어서 정말 서럽고 억울했었죠. 그런데 제가 서러울 일이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서가 임신한 아이가 아들인 것을 알게 되신 어머니가 그 후로 동서를 눈에 띄게 챙기셨거든요. 전에는 그래도 버릇없는 동서 저 대신 혼내주시고 저를 형님 취급 안 하는 동서에게 형님 대우 똑바로 하라고 말씀하시던 어머님이셨는데 아들 임신한 동서에게는 차마 모진 말을 못하시겠는지 동서가 임신한 일로 기고만장하며 저를 무시하는데도 아무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동서가 정신머리 없이 싹수 없는 얘기를 해도 농담으로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어머님이 먼저 은근히 저와 동서를 비교하시며 동서를 감싸주시는 듯 했습니다. 형님, 저 둘째 낳고 나면 제가 입던 속옷이라도 좀 갖다 드릴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동서? 지금 나 놀리려는 거야? 놀리다뇨. 저는 형님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원래 옛날에 아들 낳은 여자 속옷 입으면 아들 낳는다는 말 있잖아요. 모르세요? 동서, 아무리 그래도 말은 가려서 해야지. 그런 말 들으면 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 기분 상한다고 괜히 임신한 사람한테 화내지 마라. 작은 애가 설마 너 기분 상하게 하려고 그랬겠니? 얘 딴에는 또 네가 안쓰러워서 그러는 거 아니냐? 원래 절박하면 뭐든 하는 법인데 너는 왜 나쁘게만 듣니? 예전에도 동서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시험관 수술까지 고민하며 불임으로 고생하는 걸 보고서 포기하면 아이가 들어선다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포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오히려 제가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을 못했는데 그런 저 대신 시어머니가 괜히 남의 속 긁지 말라며 동서를 나무라셨습니다. 그래서 동서도 그동안에는 시어머니 앞에서 괜히 제게 시비를 걸지 않았었죠. 그래서 어머님에게는 늘 죄송하고 감사했는데 그러셨던 어머니가 이제는 완전히 임신한 동서 편이 되어 저는 안중에도 없으셨어요. 아이도 갖지 못하고 대우도 받지 못하는 제 처지가 너무나 서러웠죠. 그런데 어머니는 저더러 그런 동서 수발까지 들게 하시더라고요. 큰애야, 내가 몸이 힘들어서 그런데 네가 둘째한테 좀 가봐다오. 원래 오늘 내가 가서 애도 좀 봐주고 살림도 해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엊그제부터 등에 담이 와서 꼼짝을 못하겠구나. 미안하지만 네가 나 대신 좀 챙겨다오. 부탁하마. 시어머니는 임신한 동서 대신 살림을 도와야 한다며 제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집에 가면 임신한 동서가 얼마나 뻑일까 싶어 가기 싫었지만 아프시다는 어머니가 그리 부탁하시니 차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동서는 얼마 나오지도 않은 배를 쓰다듬으며 제 앞에서 임신 유세를 떨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오시기로 하셨는데 형님이 대신 오셨네요? 그럼 저 대신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요즘 살림을 통 못해서 할 게 많을 거예요. 형님은 임신 못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원래 이맘때쯤이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래도 두 번째라 좀 편할까 했는데 고생하는 건 매한가지인가 봐요. 그러게 형님은 그냥 임신 욕심 버려요. 임신하면 여자만 고생인데 뭐하러 사서 고생하겠어? 어차피 제가 아들까지 낳으면 어머님도 형님한테 별로 기대 없으실 텐데 굳이 스트레스 받지 마요. 일부러 저를 약올리려고 하는 말이 뻔한 얘기라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저도 모르게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유치한 수작질에 걸려들지 않으려고 해도 괜히 서러워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 동서가 얄미우면서도 저는 동서가 참 부러웠어요. 무슨 복을 타고 나서 딸, 아들 골고루 임신하는 건지 참 복도 많다 싶었죠. 마음씨 좋겠어야 아이가 들어서는 거라며 미운 사람도 애써 지우며 살던 저와 달리 동서는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것 같은데도 저런 복을 얻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동서를 보며 질투하던 저는 스스로 자괴감이 들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건 남편밖에 없었죠. 당신 가기 싫으면 가지 마. 어머니가 시키신다고 다 할 필요 있어? 식구라고 도와주는 것도 정도가 있지. 왜 자꾸 바쁜 사람을 불러서 이것저것 시키고 그래? 필요한 거 있으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야지. 그렇다고 내가 싫다 그러면 나 정말 속 좁은 사람 되는 거잖아. 내가 바쁘다고 핑계댄다고 한들 그렇게 들리겠어? 그냥 임신 못하는 여자가 괜히 자격지심이 있어서 배 아파한다 생각하겠지. 그게 싫어서라도 동서 도와주고 싶어. 그리고 마음씨 곱게 써야 좋은 일이 생긴다며 뭐든 열심히 해야지.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 부탁으로 동선회에 가는 걸 못마땅해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부탁을 거절하는 것도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주려 했죠. 그리고 내심 가서 조카 딸을 돌봐주는 것도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와 시조카는 부쩍 더 가까워졌고 그 사이 동서는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거의 습관처럼 임신 테스트를 하던 제가 별 기대 없이 테스트를 했는데 평소와 다르게 옅은 2줄이 뜨는 겁니다. 그걸 보고 너무 놀란 저는 남편과 함께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임신이 아니더라고요. 글쎄요. 이 초음파상으로는 보이는 게 없네요. 혹시 모르니 혈액 검사까지 해보죠. 초음파에서도 혈액 검사로도 결국 임신은 아니었더라고요. 분명 옅지만 2줄이 떴기에 잔뜩 기대를 했더니 저는 또다시 김이 셀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기대를 해서 그런지 늘 겪던 실망이었는데도 그때는 유난히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앞으로 다시는 임신을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동서는 둘째를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별로 축하할 기분은 아니었지만 저는 제 속을 숨기고 동서를 축하하러 갈 수밖에 없었죠. 진심이 우러날까 싶긴 했지만 막상 예쁜 아이를 보니 절로 축하가 들기는 했습니다. 부러운 건 부러운 거고 축하받을 일은 축하를 해야 하니까요. 그 후 동서는 시어머니가 해주신 조리원에서 한 달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고 시어머니는 집에 돌아온 동서에게 몸보신을 시켜야 한다며 또다시 제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큰애야, 네가 주말에 가서 둘째 좀 살펴봐라. 얘가 왜 그러는지 영 입맛이 없다 그러네. 기력이 없어서 그런가 싶으니까 삼계탕이라도 좀 끓여 먹여라. 삼계탕 끓여주는 거야 어려운 일이 아니니 흔쾌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제대로 축하를 못한 것